자, 녹화 들어갔고요. 오늘 아침 뉴스가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조류독감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닭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하림이라는 그 대기업이 익산해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농가에서 그 땅속에 이제 매몰 처분하는 거, 살 처분하는 거를 거부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계속 법적으로 투쟁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동물복지농장이라는 그 농장주인데, 그러니까 보통 감옥 안에 닭을 가두듯이 해서 알을 낳잖아요. 그게 거의 98%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약 2% 정도가 자연형으로 닭을 키우는 거예요. 돌아다니게 하고, 이렇게 뭐 암컷 수컷 그냥 마음껏 어울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산란 농장에 가면은 약 수백 마리 암컷이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알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서 수탉 한 마리가 그 위에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냄새만 풍기면서. 서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알만 막 낳는 거예요. 사료만 먹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닭이라면 살고 싶겠어요? 감옥 안에서 자기는 알만 낳아줘야 되고, 마치 인간으로 따지면은 새끼를 낳아서 계속 다른 곳으로 입양을 물론 인간하고 닭하고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자기 이세를 자기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동물복지농장에서는 이 닭들을 풀어서 키워요. 풀어서 키우니까 그 자기 본성에 맞게, 닭들의 본성에 맞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와도,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사는 것처럼 사니까. 자기가 사는 맛이 나도록 사니까 면역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주변 농가는 다 닭들이 죽고 양성 판정이 나지만은 그 동물복지 농장만큼은 계속 음성 판정이 나고, 잠복기가 지나서도 음성 판정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 닭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하고도 좀 결부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힌트는 이겁니다. 면역력과 창의성은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닭들의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닭들의 면역력을 여러분들의 창의성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사는 맛이 나게 살고 싶은 대로 그 본성에 맞게 자기 본성을 죽이지 않고 사는 그 농장의 닭들은 면역력이 강해요. 네, 면역력이 강해서 조류독감이 물론 지나갔겠지만은 병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철새가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옮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철새가 지나가지 않은 데서도 때만 되면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러스가 이미 토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예전 방식의 AI에 대비하는 방식이었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바이러스가 이미 토착화가 됐고, 번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이미 뭐 곳곳에 그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고, 우리나라 전체 땅에. 그렇다면은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 한 가지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그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때가 됐을 때에도 닭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그 병에 안 걸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미 이렇게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철새가 옮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정책은 예전에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시대의 정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축산 정책이 각 동물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기 위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정부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현재 법은 그 주변에서 AI에 걸린 상황에서 반경 3km 내에 있는 닭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겁니다. 어떤 집단화된 곳은, 대규모로 집단화된 곳은요, 그 현실에 맞게 즉각 법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가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동물복지 농장을 늘려야 된다라는 정책이 나왔는데, 정책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동물복지 농장을 늘렸는데, 동물복지 농장 특별법이 없는 거예요. 이 동물복지 농장 내에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닭들은 한 마리 죽이는데 1,000원 보상해주고,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은 죽이면 1,500원 보상해주고 땡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다 멸종해버린다는 거죠, 닭들이. 왜? 이미,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온다라는 그 관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한국의 닭들이 다 죽는 거죠. 토종 닭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부로부터 그 닭들이 살아남으려면 내부로부터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사는 맛이 나도록 살려면은 여러분 내부로부터의 창의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부로부터의 창의성. 창의성의 특성이 뭐냐면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예요. 외부에서 창의성의 힌트,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예방주사로 닭들의 면역력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예방주사가 닭들의 면역력을 살려줄 수 없느냐 하고, 왜 외부로부터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살려줄 수 없느냐가 되게 비슷해요. 그게 상황이. 자, 뭐냐? 왜 닭들을 백신이나 예방주사로 살아남도록 할 수가 없느냐?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백신 개발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백신을 만들면 바이러스는 또 변해 있어요. 근데 그 변화 속도가 거의 20배 이상 빨라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 백신을 개발을 하면은 내년 바이러스는 또 달라지는 거죠. 돌연변이 아시죠? 돌연변이.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닭들의 체내에서 면역세포가 올해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닭들 내부에서 면역 물질들이 내년에 오는 바이러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오겠구나 스스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실제로 면역세포는 미래에 오게 될 질병이나 바이러스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몸속의 면역력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면은 그 닭들의 본성에 맞게 살 때만 그 면역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닭들의 본성에 맞게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살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첫째, 닭들에게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뜻이고, 에이비언 인플루엔자인가? 아무튼 그 조류라는 영어가 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그 닭들에게 AI처럼 무서운 하나의 인플루엔자라고 비유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게 지금은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게. 그 인공지능에게 위협을 당한 장면을 봤잖아요. 이세돌 바둑대국 때 봤잖아요. 근데 이세돌이 IQ 156인데도 불구하고 쩔쩔맸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IQ 156 진단 받아본 사람 있어요, 혹시? 130 정도는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오케이. 근데 150 넘는 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훨씬 더 지금 더 이세돌도 위협을 당했는데, 위협을 당했고 지금도 바둑을 두고 있긴 하지만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바둑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부에서 자기 창의성을 살리지 않으면은 인공지능한테 그냥 이렇게 전멸당하는, 뭘 전멸당하느냐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멸인 거죠. 그냥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마 여기 지금 모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교적 자기주도성도 강하고 성적도 좋고 그런 학생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강의 소두를 이런 겁니다. 어떤 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또는 기업이라든가 법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 조류 인플루엔자로부터 건강하게 살아남은 닭들이 법률에 의해서 살처분돼야만 하는 상황인 것처럼, 어떤 보호막이나 백신이라는 것은 느리게 진화를 하고요. 사회적인 위협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존의 삶과 다르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은 더 빨리 진화를 합니다. 더 빨리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게 도입부고, 본강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사회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관련된 변화를 조금 훑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미래 진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한번 해보고, 그게 1강이고, 2강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번 이끌어가 볼까라는 게 그게 2강이 될 거예요. 자, 잠시 끊고요.